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시간 분자를 꿈꾸는 원민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명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분들도 여전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법인 투자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 시 법인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개인과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법인 설립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확신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정답을 찾느라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되는 것에 먼저 도전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성과도 맛볼 수 있고 결국에는 그 길이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명의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명의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명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인격체를 말하게 되는데요. 크게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한자 뜻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개인은 낱개와 사람인, 법인은 법과 사람인입니다. 둘 다 사람인의 한자가 들어가서 인격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죠. 법인은 법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한 또 하나의 인격체를 말합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법인을 더 자세히 얘기하면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 것입니다. 2019년부터 법인 투자의 붐이 일어났고 2019년부터 2021년에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졌었죠.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을 투기로 인한 것으로 단정을 짓고 다주택자와 특히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법인에게 과도한 규제와 세금을 물게 했죠. 현재까지도 적용 중에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부동산 가격의 형성 원리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회의원 모두가 한 뜻으로 혼란의 이 시장을 부동산 사이클에서의 정상적인 궤도로 옮겨놓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법인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 증거 자료로 실제 10년간 개인과 법인이 투자한 아파트 거래량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왼편의 초록색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이 그래프는 2013년부터 22년까지 월별로 개인이 거래한 아파트 물량입니다. 연평균 한 5만 4천여 건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2019년과 20년에 평균선보다 거래가 많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파란 선 그래프는 법인 명의로 거래한 아파트 물량인데요. 법인은 연평균 천여 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었고 2019년, 20년에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 보입니다. 개인 명의의 거래도 동시기에 거래량이 증가한 경향은 있긴 했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5배에서 7배까지 급증한 정도가 나왔었으니까요. 확실히 이 시기에 법인에서 투자한 물건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개인은 평균이 5만 4천 건 정도 되고 법인은 급증을 해도 5천 건 정도니까 개인에 비하면 이 법인의 거래량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데이터로만 본다면 이 법인의 투자 증가 때문에 부동산 급상승이 주 원인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제가 법인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는 참 우연이었는데요. 서점에 갔는데 부동산 코너에서 우연히 눈에 띄던 책 한 권이 바로 지성님의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법인의 개념과 설립 방법, 절차, 장단점 등에 대해서 되게 쉽게 잘 쓰여진 책이고 기회가 된다면 지성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법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서 추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법인이 필수가 되는 걸까요? 단순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저는 아직 집이 없는데 실거주 주택 매수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 물건을 찾는 게 먼저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실거주 주택을 사는 게 우선순위 1번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주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살고 싶은 곳에 먼저 실거주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투자할 부동산을 법인을 활용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제가 앞에서 법인은 말 그대로 매매와 임대를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 활동을 이어갈 분들께 이 법인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내 명의 말고 다른 명의가 하나 있게 된다면 투자에 있어서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중에 팔 때까지의 이 법인과 개인의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된 표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개인은 주택수와 물건지의 소재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고요. 현재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8에서 12%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어떨까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랑 상관없이 법인은 일괄 12%입니다. 법인으로 취득하지 말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최고 세율을 적용해놨고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취득세 12%를 넘어서는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1%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효과적인데, 그래서 1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들이 작년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아직도 지방에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이제 보유세인데요. 보유세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죠. 근데 개인과 법인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법인에게 엄청나게 가혹하게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개인은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있고 공제되는 금액도 있죠. 공동명의라고 하면 더더욱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 법인은 공제 없이 전체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예를 들면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총 3채 있고 공시지가의 총 금액이 5억이라고 한다면 종부세는 그냥 5억에 6%인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개인이 다주택자인데 6억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법인 측면에서는 취득세 상향 조치로 앞으로 사지 못하게 만들고 종부세도 올려놓으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도 다 처분하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법인은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것이니까요.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양도세를 보겠습니다. 개인은 매수한 지 2년 안에 단기 매도할 경우에 60에서 70% 세율이 적용되고요. 심지어 다주택자는 현재 20에서 30%까지 중과가 됩니다.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양도 차익이 크다면 일반 세율 45%에 중과세 20, 30%를 더하면 양도세로 70% 이상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아파트를 현재 팔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그럼 법인의 양도세는 어떨까요? 이 법인은 양도세 개념보다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 1년 동안의 수익에 대해서 다음해 3월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법인세율은 이 수익이 2억까지는 10%,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주택에 한해서 중과세율 20%가 적용이 되는데요. 대략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만약 작년 한 해 1억의 수익이 났고 회사 운영 경비로 3천만 원을 썼다면 법인세 10%는 수익 1억에서 경비 3천만 원을 제외한 7천만 원에서의 10%인 7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중과세 20%는 경비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의 20%인 2천만 원이 적용돼서 총 법인세는 2,700만 원이 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경비 처리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법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명의 하나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율보다는 낮은 법인세가 적용된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 개인에 비해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즉 양도 차익에 대한 수익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요. 실제로 매매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그 비용만 처리가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 단위로 손실과 이익을 이월시켜서 10년간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다섯 번째, 현재는 법인이라고 하면 부동산 법인만 얘기하는데 각종 서비스업, 소매업 등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에게는 충분히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점을 볼까요? 단점은 첫 번째로 국민주택 규모 보통 34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9평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익을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회사에서 번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해도 그 돈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서 횡령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직장인이라면 어렵겠지만 나중에 월급으로 받는다든지 여러 방법을 공부하면 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세무대리인 고용으로 인해서 고정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세무기장이라고 해서 각종 세무 처리를 하는 비용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출하게 되는데 이 돈을 아까워하기보다는 그만큼 열심히 투자 활동이나 사업 활동을 통해서 이 지불하는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주택을 매매하고 임차를 할 때 법인이라고 하면 세입자들이 끌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회사라고 하면 혹시 부도 나서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 중개소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신뢰도를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점은 은행이나 관공서 등으로 직접 가야 하고 내야 되는 서류도 많은 편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번거로움이 더 많지만 이 또한 회사를 운영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뭐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인은 장단점이 명확히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확실하고 이 단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면 마땅히 도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의 개념과 개인과의 세금 차이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잡으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직장인으로서 하나의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저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 투자자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영상과 제 블로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빈대디였습니다. 또 만나요.